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민호입니다. 오늘은 기업의 문제를 다루는 7번째 시간이 되는데, 규제 개혁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. 그건 바로 개방과 국제화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번 6번째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결국 내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갖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다 중간에서 좌절되고 맙니다. 마치 지옥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,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. 그런데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바깥에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실제로 스스로 느꼈고, 또 그러한 신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신뢰를 몇 개 소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개방을 통해서, 또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시장의 원리를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이고, 또 수입 정보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으로 발전한 사례의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저는 가장 먼저 이 유통시장 개방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가 96년 6월 1일부터 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했습니다. 당시 유통시장을 개방하려고 할 때 많은 찬반의 대립 의견이 있었습니다. 유통산업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구들이 들어오거나, 혹은 프랑스의 까르푸가 들어오거나, 영국의 테스코가 들어올 때 그들하고 경쟁 상대가 될까, 걱정들을 참 태산같이 했죠.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있지만,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면 이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통산업을 시작을 했죠. 프랑스의 까르푸는 96년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고, 미국 월마트 98년도부터 8년간 했고, 영국의 테스코는 98년도부터 한 7년간 이렇게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됐냐? 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인 이마트, 롯데마트 등에 져가지고 다 철수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들, 이마트,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 마트들 96년에 4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515개가 돼 있습니다. 15년 통계가 그런데 아마 지금 훨씬 더 늘어났겠죠. 한국 유통기업은 이 국내에서 이 활동 기반을 높인 것뿐만 아니고 해외로 대대적인 진출을 했어요. 대형마트, 이마트, 롯데마트는 세계의 나라에 177개의 점포가 진출했습니다. 백화점, 롯데백화점은 4개국에 9개 점포가 진출했어요. CJ, 롯데, GS 등 거의 홈쇼핑은 무려 13개 나라에 23개 채널이 진출해 있습니다. 만약에 그때 유통 개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젊었을 때 미국 갔을 때 그 발달된
미국의 그 마트들, 상점들 보면서 야, 한국이 언제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 백화점이나 가서 보면 그때 내가 미국에 참 발달된 유통마트나 혹은 백화점이나 이런 걸 보면서 경이롭게 생각했던 것도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.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어디서 그 힘이 나왔겠습니까? 경쟁을 통해서.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그냥 그렇고 그런 상태로 안전하면서 지냈겠죠. 그러나 외국의 인류 유통 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우리나라 유통상들이 정말 잘못하건 우리 다 죽는다. 거기서 기를 쓰고 경영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취향이나 체질에 맞는 방향으로 혹은 신체 조건에 맞게끔 모든 유통의 매장을 다시 손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외국 유통 그 거대한 외국 유통상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 철수했습니다. 이러한 예는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.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라는 것 요새 폐지죠. 우리 참 한 몇십 년 전에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와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. 이번에 아키하바라라는 데 가가지고 뭘 사왔습니까? 전기밥통, 그 다음에 소니에서 나오는 각종 전자제품, 그거 안 사오는 사람 없었죠.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전자제품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. 지금 세계 호텔 어디를 가나 제1류 호텔에는 우리나라의 LG전자 아니면 삼성전자의 TV가 다 들어와 있어요. 냉장고 다 LG 냉장고. 이렇게 전자제품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사건이 이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폐지한 거예요. 이건 뭐냐? 너무 한 나라에서만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. 저 일본이죠. 그 당시 전자제품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왔으니까.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그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로 돌리겠다.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일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 것이 77년부터 우리가 채택했던 정책이었어요. 그때는 일본하고 붙어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다.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지 일본 제품이 안 들어오게 하는데 안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다. 값은 싸고 질이 좋으니까. 그래서 명색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명분하에서 일본의 수입 제품을 막았던 거예요. 근데 이게 WTO가 체계가 되면서부터 안 되겠다. 도저히 그런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는 WTO 정신에 반한다. 일본도 제소를 하고 WTO도 그렇게 생각하고 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1999년 6월로 이 제도를 폐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제품을 수출하던 일본의 전자산업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? 그 번창하던 아키하바라도 좀 다른 모양으로 그 기능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일본의 전자제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? 우리 한국 제품이 제일 좋은데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미국 유학 갔다 오면서 참 너무 얼마나 가난했던지 돈을 아껴가지고 미국 전자제품들 텔레비들 냉장고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1년 먹고 사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?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요. 왜 그렇게 됐을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어라. 경쟁을 강화했기 때문에 수입을 개방해서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붙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죽기 살기다.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좋잖아요. 유능하잖아요. 정말 해야 된다. 할 수밖에 없다. 하지 않으면 죽는다. 이런 환경이 되면 엄청난 능률이 나오는 거죠. 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발
딴지는 좀 걸지 마라. 정부가 딴지는 걸지 마라. 체율적으로 뛸 수 있도록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좀 내버려 주라. 2004년에 한칠레 FTA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체결될 때 한국의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. 이제 한국의 포도 산업은 끝이다. 뭐 양돈 산업은 다 망했다.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당초에 우려됐던 것이 거진 나타나지 않았어요.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술 향상하고 규모를 활을 기하고 해가지고 대체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바꿔가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대개는 다 해소되었다. 가장 우리가 참 예를 들고 싶은 것,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이 스크린 쿼터제, 영화에서의 스크린 쿼터제예요. 스크린 쿼터제 여러분 기억하시죠? 1년에 한 반점, 146일을 한 3분의 1 좀 넘나요? 5분의 1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돌려야 된다. 우리가 젊었을 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국산 영화 간 기억이 거진 없습니다. 국산 영화가 그러면 볼 게 있나. 외국 영화 너무 좋은 게 많은데.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그리고 인도, 한국 세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영화를 가지고 스크린의 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나라예요. 미국은 영화 산업에 번거지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영화 산업이 대단히 발전했죠.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. 왜 그렇게 됐을까요? 스크린 쿼터제를 미국이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. 쿼터제의 축소를 받아들인 거죠. 146일 하던 걸 갖다가 반수로 결과적으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73일 정도로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화하는 사람들, 영화 산업자들, 영화 배우들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좋아하는 이 안성기 같은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, 대표적인 국민 배우 이런 사람들 머리 깎고 길바닥에 들어눕고 반대하고 했잖아요. 서울, 부산 야단법석 했죠.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우리나라 영화가. 지금 부산의 이 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. 우리 국산 영화가 엄청난 성장을 해가지고 관객이 무려 40여 %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. 국내 영화가 해외 시장에 진출한 거 어마어마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최근에 가장 히트는 이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, 감독상, 각본상, 국제장편영화상 다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. 저는 기생충 영화 자체는 별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영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 보던 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던 거였어요. 우리나라 영화는 얼마나 시시했어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영화 볼 때 그 스케일이나 액션이나 스피드나 촬영 기술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감독자, 연출자의 능력이나 국제 영화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죠. 거기다가 말 알아듣기 좋으니까 당연히 한국 영화가 더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됐죠. 그 계기가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여는 거였단 말이에요.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화 시장을 열면 죽는다. 일본 영화 들어와서 사무라이 영화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정신 문화까지 다 토착화, 외국화한다. 이런 걱정했는데 지금 일본 영화가 한국 들어와서 제대로 빛을 본 영화가 있나요? 없지 않습니까? 이 개방이나 국제화를 할 때 항상 이러한 패배주의적 생각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
홍역을 치르는데 우리가 개방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. 한여가 저는 아직까지 별로 예를 찾아볼 수 없어. 물론 뭐 개방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개방을 왜 하느냐?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걸 갖다가 개방을 통한 국제 경쟁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거죠. 그래서 스스로 국가의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게 되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경쟁 조건을 강화시켜주고 이 속에서 한번 뛰어봐라 하게 되면 우리 나라 기업들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있다.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. 언제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류 대기업은 좀 더 큰 대기업으로, 적은 대기업은 큰 대기업으로,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, 중소기업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중견기업으로, 소위 기업의 이 성장 사다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, 이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갈 길이고, 그걸 통해서 새로운 취업의 기회,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취업의 기회가 생겨서 농업 혹은 자영업, 소상공인 이 부분에 저생산성의 부분에 체화되어 있는 무려 6, 700만이라고 하는 이 취업자들의 한 바를 끌어내어 가지고 그걸로 옮기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길이 있느냐?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.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. 이 정부는 경쟁은 아주 나쁜 것이고,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고, 경쟁 안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. 악마의 속삭임이죠. 그걸 해가지고 성공한 경제의 예가 단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는가? 없습니다.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. 물론 경쟁을 했을 때 실패하고 탈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다시 패자 부활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. 그것이 우리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, 그런 의미에서 이 개방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에 아직도 아까 이야기한 이 갈라파고스 전경련에 제가 물어보니까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가 있다.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. 다음 기회에 한번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 교육 문제 많죠. 전력산업 문제 많죠. 특히 정치 문제 많죠. 정부 문제 많죠. 왜 그럴까요? 개방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외국의 유능한 사람들로 채워넣는다면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될까요? 불가능한 거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. 교육, 한국의 교육같이 능력이 있으면서 지금 발휘 못하고 있는 분야. 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우리나라 의료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? 그런데 소위 투자 개방형 병원은 안 된다. 의료는 공공사업이다. 의료에서 영업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.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만 바꾼다면 참 세계로부터 한국의 의료 시설을, 의료 기술, 의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들이, 의료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.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런 단지를
만들자. 이 인천공항 근처에다 만들자.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여만 명의 취업의 정관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.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.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정부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음 정부에 가서는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인호였습니다.